네, 안녕하십니까. 조종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오프닝 멘트를 준비를 못했네요. 못했다라는 걸 지금 깨달았는데, 예. 오늘 이 시간은 지난주에 했었던 그 수렴 형태죠. 예, 하락삼각형과 상승삼각형, 대칭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 연장선에 놓이는 추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예, 뭡니까? 그 프로필 화면 잠깐 보고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함과 안정성 추구,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조종현의 투자와 매매의 방법, 지금 공개됩니다. 예, 참, 예, 출발부터 정신없네요. 예,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들 중에 그 수렴 형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뭐 에너지가 응축한 상태에서 발산을 하게 되는데, 예, 세 가지의 형태가 있었죠. 그러니까 진폭이 커져 있던 진폭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한 포인트로 모이게 될 때 거래량이 줄게 되고, 그 이후에 거래 바닥을 그린 상태에서 발산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응축되었던 에너지가 확산되어 나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오늘 잠깐 정리하고요. 잠깐 정리하고 추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차트의 기본 성질 네 가지고요. 이건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지난주에 이제 했었던 키포인트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잠깐 그림을 좀 그려서 설명을 다시 좀 해드리면 세 가지의 이제 수렴 형태가 있었잖아요. 세 가지 형태 중에 하락삼각형, 그렇죠? 하락삼각형, 저점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점이 내려오는 하락삼각형이 있었고, 여기가 이제 확산 구간에서 점진적으로 진폭이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고, 뭡니까? 한 포인트, 한 가격대,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매도세와 고정되어 있는 매수세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방향성이 나온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하락삼각형이고요. 이제 상승삼각형이 있었죠. 저점이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고점은 고정되어 있는, 고점은 동일한 가격이고 계속 이제 저항을 받는 가격은 동일한 가격이고요. 지지를 받는 가격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응축점에서 또 방향성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대칭삼각형, 뭐 수렴 형태의 꽃이라고 했었죠.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강하고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애가 얘다. 제가 이거 비율을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쪽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하락삼각형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낮은 가격에 팔고자 하면서 가격이 이제 다운되게 되고, 저점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던 이 매수세와 만나게 될 때 방향성이 튄다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는 그냥 상승삼각형 같은 경우는 엎어놓으면 된다라고 했었죠. 이 두 가지는. 예. 보면은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쪽의 두 사람이 이제 싸움에 이제 비유를 했었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가만히 있는 B라는 사람을 한 대 쳤습니다. 예. 그런 경우와, 또 이쪽은 A라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B라는 사람이 가서 한 대 친 경우, 그쵸? 그리고 대칭삼각형 같은 경우는 서로 다가가서 친 경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응축되는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이 대칭삼각형이기 때문에 응축점 위치에서의 시세의 방향성이 결정될 때 가장 강하게 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대칭삼각형이 이 수렴 형태의 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지금 보면 이런 형태가 이제 뭡니까?
확장돼 있던 시세가 한 곳으로 모이면서 웅축점을 지나게 됐을 때 용수철과 같이 모였다가 놓게 되면 튀어버리는, 예,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수렴과 발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가 이제 수렴과 발산이고요. 오늘 이제 새로운 내용이 이제 추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추세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도 뭐 실제로 이제 뭐 TV상에서나 여러 가지 이제 분석 리포트를 보실 때 추세대의 위치가 지금 어디다라는 얘기들 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그래프 상에서도 나는 선 하나 그었을 뿐인데 곡선이 있는 선이 아니죠. 수직선 하나 이렇게 그었는데 뭡니까?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될 때 저항을 받게 되고 또 눌렸다가 또 올라가는데 똑같이 이 선 안에서 저항을 받게 되고 또 이후에도 저항받게 되고 뭐 이런 형태의 그림들을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면에 이제 지지 형태도 있죠. 일정한 가격선에서만 이 선 안에서만 저항과 지지를 계속 나타내게 되는 선들을 좀 보셨을 텐데 이것이 이제 추세라는 건데요. 추세라는 것은 간단하게 추세라는 것도 이제 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주가의 흐름의 방향성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나타내는 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참 신기하게도 차트상에는 캔들이 있고 거래량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수직선을 이렇게도 긋고 밑으로도 긋고 평행으로도 긋고 합니다. 근데 수직선을 하나 그었을 뿐인데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선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도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지금 추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장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때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늘 이제 시장 반등이 약간 좀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갭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그냥 머물렀기 때문에 큰 재미가 없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갭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오전엔 누르고 오후장에는 시초가 위쪽으로 시세가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좀 종목군들이 탄력적이었잖아요, 막판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체크를 할 텐데 시장 차트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장대 연봉이 떨어지고 어제 갭상승, 오늘 갭상승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장대 연봉 이후에 어제 왜 갭상승이 나왔냐라는 것이 추세 안에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추세라는 것은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참 저 사람 참 당연한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쉬운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주식의 본질부터 해서 시세의 변동 그리고 거래량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세라는 것도 이제 가격의 방향성이라는 거. 가격의 방향성이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보통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2월 달부터 시장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게 위쪽에 이제 갇혀 있다가 5월 달 들어서 이제 하락을 줬잖아요. 5월 달 들어서 하락을 준 건데 갇혀 있는 시장 안에서도 종목군들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를 제외하고는. 그런 흐름상에서 상당히 좀 지루함을 느꼈는데 실제로 이제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승과 또 하락, 횡보가 있죠. 횡보, 수평, 시간만 소비하는. 가격은 변동이 없는데 제한적인 상태에서 가격 변동만 있을 뿐 계속 옆으로 기면서 이제 시간 소비를 하는 횡보라는 방향성이 있잖아요. 상승과 하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추세라는 것도 결국에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방향성을 나타내는 건데 상승 추세도 있는 반면에 하락 추세도 있고요. 횡보 추세도 있어요. 이 횡보 추세는 우리가 흔히 박스권이라고 합니다. 박스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승 추세, 횡보 추세, 이게 이제 박스권이죠. 그리고 하락 추세,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 추세라는 것은.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추세라는 것은 상승 추세일 때와 하락 추세일
추세대와 박스 추세 모두 두 가지의 선이 존재해요. 상단과 하단이라는 두 가지의 선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얘기를 하면 상승 박스권이라는 얘기, 상승 추세라는 얘기를 상승 추세라는 단어를 상승 박스라고 얘기를 해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박스권이라고 한다면 고정되어 있는 고점과 고정되어 있는 저점 사이에서 등락을 펼치는 것을 이제 박스권이라고 하잖아요. 방향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횡보 추세, 횡보의 방향성이죠. 이것을 이제 상승 추세라고 한다면 이 박스권, 횡보 추세가 우상향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우상향. 그리고 이 뭡니까? 박스권, 횡보 추세가 우하향될 경우에는 하향 추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단어 정리부터 먼저 좀 하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두 가지의 선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상승 추세 안에서도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상단 추세와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하단 추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향 추세도 마찬가지고 횡보 추세도 마찬가지고 상단 저항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상단 추세와 지지를 계속 확인하는 저점 추세가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알고 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상승 추세에 대한 건데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는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든 종목이든 뭐 저점을 형성하는 저점의 그 하단 추세선과 고점을 형성하는 상단 추세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제가 시장 얘기하면서 잠깐 동안 말씀을 드렸던 게 지난주 금요일에 장대 음봉이 나온 상태에서 어제 월요일 날 갭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도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갭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크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갭상승을 띄워놓고 눌러줬다가 오후장에 지켜 올려버리니까 실제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죠. 어제보다 더. 자, 지금 보시면요. 차트가 조금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자, 보세요. 이전에 이제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여기 지금 892포인트 시청자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금융위기 사태부터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까지 해서 892포인트를 확인하고 나서 시장이 1400포인트 한번 걸렸다가 1700포인트, 유로존의 미운 5마리의 돼지들이라고 해서 그쵸,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까지 해서 그 유로존의 재정 리스크에 대한 반영이 가장 민감하게 됐던 시기, 그쵸? 처음으로 민감하게 됐던 시기. 그리고 2000포인트 올라와서 2231.47포인트라는 신고가를 쓰고 8월 조정, 9월 혼조 구간상에서 2000포인트 회복, 5월 조정입니다. 자,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추세라는 것은 방향성을 뜻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방향성을 뜻한다. 그리고 그 추세라는 것은 상승 추세도 있고 하락 추세도 있고 평행 추세가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보면 시청자분들 제가 이 첫 시간에 이 프로그램의 그 스트라이크 쇼 2부 화요일 첫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던 게 시장을 2002년도부터 긴 틀에서 보면서 지금 시장이 오르고 있는 시장입니까? 내리고 있는 시장입니까?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잠깐 보고 갈게요. 잠깐 이쪽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지금 우리 시장이에요. 이게 하루하루 유로존이다, 유로존이다, 중국의 긴축이다, 미국의 경기 둔화다, 하루하루 계속 변동성이 좀 늘어나 있는 시장이고 체감 자체가 하루 이틀 단기적인 좁은 시각상에서는 안 좋다 보니까 이게 과연 오르고 있는 시장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의심을 품으실 것 같은데, 자, 보세요. 1980년대입니다. 1980년대. 그리고 여기가 2002년, 2003년도.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예요. 현재. 자,
이쪽 구간 2004년도 이전까지의 시장 흐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추세 방향성이 어디입니까? 박스예요, 박스. 박스. 갇혀 있잖아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시장이 가봤자 1000포인트. 1000포인트예요, 1000포인트. 가봤자 1000포인트. 내려와봤자 500포인트. 500포인트입니다.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1000포인트와 500포인트 사이를 십수년 동안 등락만 펼치고 있잖아요. 시간만 버리고 있죠. 시간만 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평행 추세예요. 평행 추세. 박스라는 겁니다. 상당히 거시적인 얘기들이죠. 근데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우리 시장은 2003년도 이전까지는 평행 추세대 안에서 시간만 소비하고 있는 박스권의 재미없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2004년도, 2005년도 초죠. 2005년도 초. 이 상승세는 2003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2003년도에 마지막으로 500포인트 영역권을 확인을 하고 시장이 다시 1000포인트 영역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번엔 돌파가 됐습니다. 2005년도에. 그리고 나서 시장이 역사적으로 2000포인트로 넘어가죠. 처음으로. 그리고 나서 금융위기 터졌을 때는 1000포인트 영역권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신고가를 쓰는 시장. 자, 200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까지는 박스였다. 그쵸? 그 이후에는 시장은 상승하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부 시간에, 아니 처음 할 때, 처음 일부 시간에, 그러니까 2부의 1회 시간에, 화요일 1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보세요. 두 개의 추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은 지금 현재 거시적인 흐름상에서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인데,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은 형태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2003년도 이전까지는 시장은 1000포인트와 500포인트 사이에만 계속 찍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2000포인트 확인하고요. 굴곡이 있지만 이 중앙에 지금 보시면 우상향되고 있는 두 가지의 선이 있죠. 이 밴드를 낀 상태에서 등락을 펼치고 있잖아요. 이 밴드를 끼은 상태에서 등락을 펼친다라는 것은 이 밴드가 우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고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저가도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03년도 이전에는 평행 추세대 안에서 시장이 제한적으로 올라가봤자 1000포인트, 내려와봤자 500포인트 하면서 움직이던 시장이었는데 2003년도 이후에는 더 이상 1000포인트, 그러니까 2003년도 이후에는 2000포인트를 확인하고 나서 2000포인트를 확인하고 나서 뭐 1000포인트 지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2003년도 이전에는 1000포인트 이하 올라오기만 하면 저항을 받던 그런 가격선이었는데 이제는 지지를 받잖아요. 지지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방향성은 오르고 있는 시장이 우리 시장입니다. 오르고 있는 시장이. 오르고 있는 시장이 우리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주 큰 틀에서의 거시적인 아주 큰 폭의 시장 구간 안에서는 긴 틀에서 우리 시장은 2003년도 이후에 상승하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꼭 베이스로 깔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하루 이틀 보더라도 시장 관점을 꼭 깔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건데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이제 금융위기예요.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다시 892포인트 확인하고 다시 올라온 건데요. 자, 올라온 건데요.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주가 흐름, 지난주 금요일에 금요일에 투매성 흐름이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쏟아졌다가 어제 갭상승, 오늘 갭상승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세를 보면서 한번
그 시청자분들도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800포인트, 900포인트, 이쪽이 이제 950포인트 영역권 될 겁니다. 1000포인트네요. 1000포인트 영역입니다. 1000포인트. 그리고 나서 8월 시장 조정이 있었죠. 미국 신용 등급 강등되고 나서 9월 달에 유로존 문제들이 다시 시장 안에서 부각되면서 반영이 되고 비추세 구간 안에서도 투매가 나왔을 때 지지받았던 가격. 그렇죠? 그리고 나서 2000포인트 올라갔다가 5월 달 들어서 조정받는데 지금 현재 자리입니다. 현재 자리.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아까 이제 오늘 강의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선 하나만 그렸어요. 수직선입니다. 수직선. 곡선이 아닙니다. 굴곡이 있는 선이 아니라 수직선이에요. 네. 선 하나를 그었는데 지금 보면 이쪽하고 투매 나왔을 때하고 최근 지난주 금요일을 포함해서 어제 오늘까지 시장이 지지받는 자리가 이 선 안에서 만들어지죠. 이 선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추세선이라는 거예요. 추세선. 그래서 지금 보면 매매를 활용하실 때에는 제가 아까도 이제 지난 시간에도 수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론은 그렇다. 하락삼각형이 있고 상승삼각형이 있고 대칭삼각형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삼각형 앞에서 이제 앞에 두 가지 수렴 형태 같은 경우는 상승삼각형이라고 하면 응축점을 지나가면서 방향성이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삼각형이다. 하락삼각형이라고 하면 응축점을 지나가면서 방향성을 하락으로 잡을 가능성이 높은 삼각형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지난주에 드리면서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향성을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안에서의 수렴 형태다. 그렇죠? 뭐 지난 시간에 이제 이렇게 풀어드렸을 겁니다. 예. 상승삼각형이라고 이 명칭을 지은 이유가 응축점을 지나면서 이제 상승으로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삼각형이기는 한데 그 명칭을 만들었던 시기 자체가요. 10년이 넘어요. 10년 전이 넘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상승삼각형이라고 해서 상승으로 간다. 하락삼각형이라고 해서 하락으로 간다. 정의해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든 크로스가 나면 매수. 지금 시장에는 안 맞다라고 했죠. 정말 오래된 이론들이고, 예, 오래된 공부 방법이에요. 그거는 실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수렴 형태 같은 경우도 하락삼각형이라고 해서 최근에는 무조건 하락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아니라 최근 같은 경우에는 하락삼각형이 나타나면 상승 돌파하는 종목군들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자, 제가 예로 한 가지로 좀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기아차인데요. 기아차. 자, 보세요. 제가 여기서 지난주 복습 겸 해서 수렴 형태를 하나 찾아볼게요. 수렴 형태라고 하면 자, 보세요. 결국에는 고점에 두 개를 잇게 되면 추세가 나오고 그 추세의 형태가 상단과 하단이 한 곳으로 모이려고 한다면 그건 이제 수렴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요. 기아차예요. 기아차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 4월 달에 고점을 한번 확인을 해놓고 내려왔는데 65,000원, 70,000원 수준에서 저점을 잡고요. 또 다시 반등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85,000원 수준의 고점이 아니라 8만원대의 고점, 8만원대 수준에서 고점을 잡죠. 또 반락이 들어와서 65,000원 수준에서 또 바닥을 잡고요. 또 반등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도 8만원까지 오는 게 아니라 77,000원 정도, 77,000원 정도의 고점을 잡습니다. 또 다시 내려왔는데 더 밀리지도 않아요. 계속 65,000원에서 7만원 사이에서 저점을 잡아내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저항받고 또 저항받더니 넘어가는 흐름. 자, 지금 보시면요. 이게 이제 추세라는 것은 상단과 하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상단과 하단이 평행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뭡니까? 좁혀지지 않은 수렴 형태가 아닌
예, 수렴 형태가 아닌 그 일정한 일정한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일정한 가격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수렴 형태가 아니라 쭉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 거. 근데 지금 보면 기아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4월 달에 고점을 잡아놓고 날이 가면 갈수록 고점은 계속 낮아지는데 저점은 똑같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고정돼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고점이 점점 낮아지다가 저점까지 내려오겠죠. 이게 이제 하락삼각형이라는 거예요. 하락삼각형인데 우상향 돌파가 됐죠. 우상향 돌파가. 예. 그래서 지금 이 구간 안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렴 형태 같은 경우는 외우시면 안 됩니다. 대칭삼각형도 마찬가지고 하락삼각형, 상승삼각형까지 예. 방향성이 나오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하시면 되고 실전에서 매매를 하실 때 확인하시면 된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항상 의미 있는 거래량이 수반된 상태에서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더욱더 믿을 수 있는 방향성이다 라는 것이 거래량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다. 자, 잠깐만요. 지금 그 수렴 형태의 예시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그 시장 차트로 돌아와서요. 지금 보면 결국에는 리만 브러더스 파산하고 나서 저점들 확인하고요. 저점 확인하고 지금에도 저점을 확인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추세라는 것이 2008년도 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오늘날까지 계속 지지를 받고 확인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이것이 이탈된다라고 하면 그동안의 기조가 깨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보시듯이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상승 추세예요. 상승 추세.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다 라는 거죠. 깨지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는 제가 어제도 이제 오늘 홈런주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어제도 이제 시장 얘기 어제 이제 일부에서 소영 씨한테 드린 종목도 있고 시장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그 19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오면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가 1900포인트부터 1700포인트 영역권까지 시장 하락을 주도했죠. 근데 사실상 1900포인트 이전에 빠졌던 업종군들은 1900포인트부터 뭐 130포인트 정도가량 뭐 3, 4일 동안 단기적으로 강하게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빠졌던 종목군들은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죠. 그 사이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기아차가 4~5%씩 뚝뚝 떨어져 내려오다 보니까 시장은 내려오는데 미리 빠져있는 종목군들은 고정이 되는 그런 형태가 나왔잖아요. 그럼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5월 이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가 아니면 종목군들이 20~30%가 깨졌다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현대기아차나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눈높이가 맞았다라는 거죠. 빠진 종목군들이 올라가서 눈높이를 맞춘 게 아니라 덜 빠진 애들이 내려오면서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지금 가격 할인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 저점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수년 동안 유지되어 오고 있는 이런 추세를 이탈시키려면 정말 강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정말 강한 명분이. 단순히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물론 주식이라는 것은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는 게 주식이고요.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내리는 게 주식입니다. 근데 아주 그것이 이제 주식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사나요? 또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왜 팔죠? 명분, 모멘텀이라는 게 있으니까 팔고 사는 거잖아요. 이유 없이 그냥 사고 파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 기분이 안 좋았으니까 오늘은 팔아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좋았으니까 점심 잘 먹고 맛있는 거 먹어서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 사야 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추세라는 것을 이탈시키려면 아주 강력한 호재 및 악재, 재료로 인한 모멘텀이 생겨야 이탈 또는 돌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상태에서는 그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장 자체는 리만 브러더스 사태 892포인트 확인 이후에
상승하는 시장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까지 상승하는 시장입니다. 8월달에 아무리 강한 조정이 들어왔어도요. 재작년 9월부터 2009년도 9월부터 2010년도 7월달까지 약 9개월 동안 혼조 구간이 나왔어도 정말 이쪽 구간에서도 쉽지가 않았죠. 그리고 작년 2월 조정하고 작년 5월 조정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조정을 강하게 겪었지만 타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이던 애들이에요. 구간이고 움직임입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형태를 여전히 그리고 있다.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종목을 잠깐 좀 볼 텐데요. 예. 여기서는 이제 하락 추세에 대한 얘기하고 평행 추세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확인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미없는 종목이에요. 재미없는 종목. 예,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할 때도 참 단골 종목으로 활용을 하는 종목입니다. 실제로 매매를 하지는 않는 종목인데, 예. 그러니까 정말 찌글찌글해요. 예, SK네트워크스예요. SK네트워크스고 2009년도부터 약 3년간의 흐름입니다. 약 3년간의 흐름인데, 자, 이쪽을 한번 보시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을 한번 보시면 SK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은요. 만원과 12,000원 수준의 흐름상에서 이쪽 구간에서 계속 등락만 펼쳤죠. 올라가면 때려맞고 올라가면 때려맞고 내려오면 지지받고 그렇죠? 내려오면 지지받고 하면서 계속 이제 평행 추세를 그리던 종목이에요. 평행 추세를 그리던 종목. 자, 평행 추세를 그리던 종목이 2010년 거의 뭐 11월달, 12월달입니다. 11월달, 12월달에 웬일인지 12,000원을 돌파한 상태에서 고점을 한 14,000원에 확인을 해주죠. 예, 14,000원에 확인을 해주는데 이제는 얘가 그 주가 레벨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을 가지려는 찰나에, 기본적으로 이 평행 추세다라는 것은 저항과 지지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항과 지지 역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항과 지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하락 추세든 상승 추세든 평행 추세든 넘어가면 이후에 다시 내려올 때는 지지를 받아야 돼요. 저항을 받던 구간을 돌파로 넘어갔을 때는 다시 내려왔을 때 지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평행 추세로 계속 그려오다가 넘어갔는데 지지를 못 받고 어중간하게 저점 만들어주더니 계속 지금 이렇게 흘러버리잖아요. 얘는 결국에는 지금 본전도 못 찾는 종목이죠. 10,000원하고 12,000원 사이만 계속 기어줬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이 이렇게 안 내려왔습니다. 12,000원 돌파 이후에 14,000원 확인을 해줬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는 고점과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는 저점이에요.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 이게 지금 우하향되는 하향 추세예요. 하향 추세. 시간도 버리고 돈도 버리는. 가격도 계속 다운이 되는. 그렇죠? 이 하향 추세입니다. 보통 이런 하향 추세가 돌파가 되려면 거래 수반 이후에 상단을 넘어가줘야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보통 하향 추세는 매력적이지가 못한 것이 하향 추세대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굳이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하향 추세에 있는 종목군들을 고를 필요가 없는 것이요. 저점과 고점이 낮아진다라고 했잖아요. 자 보시면 저점과 고점이 낮아진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자 보세요.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군은 이렇게 흘러가죠. 고점도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면서 상향되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하향 추세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점도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면서 우하향이 됩니다.
자, 보시면 상승 추세에 놓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할 때의 폭, 이걸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추세가 뚜렷하게 보이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아무리 좋은 시장이다 하더라도 눌림목이나 중간 조정 없이 쉬어감 없이 끝도 없이 계속 오르는 종목군들 없잖아요. 쉬지 않고. 중간중간에 쉬는 이 눌림목들의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형태, 그리고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때 전고점을 넘어가는 형태들이 이 상승 추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눌러주는 흐름상에서 상승파를 맞이했을 때 이 폭과 이 하향 추세의 흐름상에서는 보세요. 내려올 때는 많이 내려오고요. 올라갈 때는 반등이 적게 들어가요. 전고점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매매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세 차익을 위해서 매매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게 효율적이겠습니까? 이 하향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게 효율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반등치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하향 추세에 있는 종목군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군들은 제한적이지가 않아요. 전고점을 넘어가야 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전고점을 못 넘어가는 종목은 상승 추세가 될 수가 없죠. 고점이 계속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매매를 할 때는 이 하향 추세대 안에 있는 종목군들은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상승 추세대 안에 놓여 있는 종목군들을 보거나 평행 추세대 안에 있으면서 저점 확인 이후에 고점 돌파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군들, 이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라는 거죠. 하향 추세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매하실 때는, 종목군들을 보실 때는 이와 같이 지금 화면에 보시고 계시는 이러한 종목군들과 같이 하향을 그리고 있는, 고점과 저점이 계속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쳐다보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초반부터 좀 정신이 없는데 하도 스크린에 계속 썼다 지었다를 하다 보니까 흰색 펜이 검은색이 많이 묻어서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까 시장 차트 봤잖아요. 기아차도 봤고요. 앞에 SK네트워크스도 봤습니다. 수렴권에 있는 종목 기아차도 있었고, 하락 삼각형이 나왔는데 상승 돌파한 종목군도 있었고,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박스 그리다가 넘어가는 듯 싶었는데 넘어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기점으로 하향 추세를 그리면서 종목이 더 빠져버렸다. 평행 추세에 놓여 있었던 시기보다 더 빠져버렸다. 그렇죠? 자, 지금 보면요,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 상승 추세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듯이 말 그대로 상승하는 추세예요. 고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서 상승 쪽으로 가는 추세. 방향은 당연히 우상향이 되는 것이고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저점하고 고점이 계속 올라가니까 높아진다. 그렇죠? 거래 감소 후 증가하는 변곡이다.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시 기아차를 좀 볼게요. 제가 이전에 이제 거래량에 대한 강의를 할 때, 거래량은 가격보다 더 중요합니다라고 하면서, 볼 수 있으면 이 캔들 차트보다 거래량을 위쪽에다 올려놓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기아차예요. 기아차의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기아차의 거래량 한번 잘 보시면 여기에요. 이쪽에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는 5,000원에서 7,000원 수준에 있던 주가가 지금 뭐 8만원, 7만원, 8만원까지 올라온 모습인데, 거래량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밑을 한번 이 밑쪽에 이제 거래량 한번 잘 보시면요. 그냥 그 스크린 차트를 화면으로 좀 잡아 주시죠.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릴 테니까요. 자, 지금 보시면요. 차트 나오나요? 이전에 2008년도 아까 이제 그 시장 차트 보실 때, 이 당시에 이제 리먼 브러더스 파산하면서 시장이 이제 892포인트까지 하락했을 당시인데요. 하락한 상태에서 시장이 아까 같은 경우는 추세가 이렇게 나오고 있었죠. 예. 기아차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그 당시에 주가가 10,000원이 채 안 됐습니다. 10,000원이 채 안 됐을 당시에 거래량을 한번 잘 보세요. 거래량이 수반된 상태에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뭐 큰 틀에서 이제 한번 보시는 겁니다. 거래량이 2009년도 거래량, 2008년도 거래량, 2010년도 거래량, 그리고 지금 현재의 거래량. 거래량이 계속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제가 이전에 이제 다시 이제 화면으로 좀 오시고요. 이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거래량 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자, 보세요.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는 10,000원 이하의 종목이 70,000원, 80,000원까지 올라오는데 몇 년 동안 거래량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감소를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라고 해서 이전에 이제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유통되고 있는 거래량이 수반이 되는데 점진적으로 계속 줄어요. 근데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해.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는데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방향성은 일단 잡혔죠. 눈으로 그냥 확인하면 되는 게 방향성이니까. 방향성이 잡힌 상태에서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10,000원에 산 사람, 20,000원에 산 사람, 30,000원에 산 사람, 뭐 50,000원에 산 사람, 지금 70,000원, 80,000원에 산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정말 가격대가 천차만별이겠죠. 뭐 몇천 원대에 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는 기아차라는 종목이 너무 좋아 보여. 나 지금 9,000원에 샀는데 절대 안 팔 거야. 10만 원 갈 때까지. 그럼 그 물량은 시장 안에 출회가 되지 않고 계좌에 계속 잠겨 있게 돼요. 2만 원에 산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 늦게 사긴 했지만 기아차라는 종목은 한 10만 원, 12만 원도 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가지고 안 팔아야지. 5만 원, 3만 원, 5만 원, 뭐 7만 원, 8만 원에 산 사람들도 계속 물량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산 사람들이 내놓지를 않고 있다 보니까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내놓지 않고 있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주식에 프리미엄이 붙는 겁니다. 그만큼. 프리미엄이 계속 붙은 상태에서 거래가 부진해지는 동안에도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게 되죠. 근데 일순간에 어느 일정한 가격대까지 상승을 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늘어난다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몇 년 동안 줄어들었던 거래량, 줄어들면서 가격은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느 가격선까지 올라오니까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물량을 팔기 시작하면 거래량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상투거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추세 얘기로는 좀 벗어나는 내용이기는 한데 결국에는 이 거래량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가격대 시세의 움직임보다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상승 추세 거래량은 계속 감소를 합니다. 추세대로 종목이 상승을 하는데요. 거래량은 계속 감소를 해요. 거기다가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변곡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변곡. 변곡. 그 리치맵 홈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지난주 언제죠? 지난주 화요일 정도에 지난주 화요일 정도 맞나요? 지난주 화요일인가? 지난주에 리치맵 홈페이지에 이제 투자 전략을 좀 게시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 변곡일이라는 게 시장의 중요한 변곡이라는 게 오늘입니다. 사실. 근데 오늘 시장이 올랐잖아요. 변곡이 상당히 잘 지나갔어요. 약간 좀 강의 내용은 아닌데요. 아무튼 변곡이라는 것은 오늘 시장도 변곡이라고 했죠. 변곡이라는 것은
기존에 잡혔던 방향성을 틀어놓을 수 있는 지점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그 하락 상승 추세였죠. 상승 추세 같은 경우는 거래가 감소하다가 거래가 늘기 시작하면 기존에 올라오고 있던 기아차라도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 횡보를 주거나 하락을 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인데요. 하락 추세는 상승 추세를 지금 앞에서 봤으니까 크게 이해하시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른 건 이거예요. 다른 건 이거. 하락을 하면 할수록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가 거래량이 감소를 할 때는 거래 바닥은 주가 바닥이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거래 바닥은 주가 바닥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시간이 없는데요. 상승 추세하고 하락 추세 이 정도까지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내일장 홈런주인데 이거는 어제 수용팀에서 편입된 종목이에요. 어제 수용팀에서 편입된 종목인데 현대중공업이죠. 오늘 내내 종목이 갭상승 후에 양봉 그리고 있다가 장 중반에는 대우조선해양 마이너스 2% 넘게까지 밀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것까지 보면서 위쪽에서 좀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오늘 막판에는 2% 넘게 내리고 있던 대우조선해양이 플러스까지 돌렸습니다. 삼성중공업도 마이너스 것까지 갔던 종목이 3% 이상 올랐어요. 현대중공업도 오늘 적지 않게 올랐죠. 제가 지금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을 얘기하는 이유가 얘네 세 놈은 항상 같이 다녀요. 항상. 그 와중에 소외받았던 종목이 현대중공업인데 얘가 2007년도에 시장을 처음으로 2000포인트 이상까지 끌어올렸던 그 당시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이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반기에 수주와 관련된 내용들의 왈가왈부가 참 많은데 수주는 일시적인 공백이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이 종목 보면서는 가격 상당히 저렴합니다. 가격 메리트. 그로 인해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커버링, 공매도까지 지금 많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커버링 들어가면 하루에 5, 6% 오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보다 마디 자체가 10%, 20% 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 이번 주말에 리치맵 강연회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연회. 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